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에 난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의 홍수 또 집값파동 여러 가지가 겹쳐서 서민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9억이 넘는 집을 매수할 때는 자금 출처를 상시 조사하겠다. 정부가 그렇게 밝혔는데 서울의 경우에 집값의 중위가격, 중위값,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이 9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전부 출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서민 생활이 정말 고달픈데 지금 정권은 계속 어떤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권력을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지금 치밀하게 전개가 됐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권력의 하명수사. 청와대에서 보통 어떤 특정 사안을 찍어서 하명을 하죠. 하명수사라고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할 때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미래통합당 소속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신호탄으로 해서 청와대 7개 부서가 그 선거에 개입을 했죠. 자,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좀 거대한 업무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일면 톱을 보시죠.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은 고위직이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 자, 한동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접근이죠. 정부 고위직 인사가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오늘 나간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큰 코멘트 기사도 있습니다. 민변 출신 긍경의 변호사가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방송 관장하는 분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내렸는데 이렇게 올린 것은 이것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위직이라는 사람이 매주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다. 그리고 본인에게 제발 페북 그만두라며 충고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를 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오늘 삭제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고위 인사 MBC 뉴스 직전 한동훈 보도 나갈 거라 전화. 고위 인사가 3월 달에 MBC가 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때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했는데 그 보도가 3월 31일에 나갔는데 그 직전에 한동훈 보도가 나갈 거라고 전화를 했다. MBC 실제 그날짜까지 보도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고위 인사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민변 출신 긍경의 변호사 페북의 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연락해와서 한동훈 반드시 내쫓을 거라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 지목을 한다. 자, 이렇게 기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사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긍경의 변호사는 가끔 이 언론에 등장을 하죠. 원래 민변 출신입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인데 최근에 작년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부터는 조국의 사모펀드 또 가족 비리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검찰개혁,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민변 출신인데. 자, 어제 페이스북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MBC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보도를 처음으로 했죠. 그때부터 한동훈과의 공모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동재를 이용해서 이동재의 강요미수 사건, 그 취재, 유시민과 신라젠의 유착관계를 취재하려는 그 취재가 좀 과했죠. 어떤 욕심이, 취재 의혹이 좀 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를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로 걸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공모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 그래서 녹취록만 가지고 두 사람이 그 부산고검 차장실에서 나눈 녹취록, 그것만 가지고 두 사람이 공모했다 해서 무리한 기소를 막 했죠. 무리한 기소를 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 감찰을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그 방에 찾아가서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상당히 무엇에 쫓기는지 아니면 어떤 하명을 도대체 받았는지 반드시 한동훈을 쳐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한동훈을 치르는 그 이유는 그 뒤에 윤석열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검언유착의 보도가 처음 나간 것이 MBC의 3월 31일자의 보도였습니다. 이후에 검언유착 의혹이 파문이 일었는데, 그 MBC의 3월 31일 보도 직전에 그날 정부 핵심 관계자가 긍경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그날 MBC는 한동훈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이다. 그리고 M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인터넷에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나 하면은 제보자라는 사람이 지모 씨가 채널A 기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방송에서 채널A MBC에서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 이 뉴스하면 캡처한 그 사진입니다. 중앙일보에. 거기 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다. 곧 한동훈이 나갈 거니 페이스북 좀 그만둬라. 그러니까 검찰개혁 비판 좀 하지 말라. 이렇게 긍경의 변호사한테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 긍경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 또 지위가 높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긍경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토로를 했죠. 본인이 조국 씨를 비판하기 시작하고부터 청와대에서 해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때도 없었던 그런 압박을 가해왔다. 압박과 공포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조국을 비판하고 또 그것을 수사를 막으라는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서 민정수석실에서도 바로 전화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으니 한 사람,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위가 높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해서, 자, 이제 그만해라. 한동훈 반드시 내쫓을 거다. 곧 나갈 거니 페이스북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처음에는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한다고 하니 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금 전에 중앙일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을 했다, 주변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한상혁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한상혁 위원장은 민변에서 긍경의 변호사와 같이 활동을 한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날 아끼는 선배의 충고다, 긍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자, 한상혁인 것 같고, 한상혁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긍경의 변호사와 전화를 한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한상혁으로 지금 특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째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이 위원장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이나 채널A나 JTBC나 여기에 대해서 재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재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 이거 승인 안 하면은 그 수천억 들어서 방송국 지었는데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채널A가 3월 26일에 재승인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류한다. 재승인하는 거 보류한다.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게 되죠.
잘못하면 이거 회사 문 닫는 겁니다. 그 상황이 3월 26일인데 이 첫 보도가 나간 것, 제가 말씀드린 그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보도, 첫 보도가 3월 31일에 나갔습니다. 3월 31일에 나갔기 때문에,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채널A가 공교롭게도 대성인 보도가 결정이 난 이후에 3월 31일에 이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도한의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냐, 누가 기획하고 누가 연출했느냐의 문제죠. 자, 윤도한 이 위원장은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뭐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방통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뒤에서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한동훈을 내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다 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평소 아끼던 후배 긍경의 변호사에게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이야기까지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천기를 누설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명백한 공작 정치죠. 이것이 사실로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작 정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런 공작에도, 정치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엮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한동훈 엮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이 하명에 따라서 수사를 하다 보니 막 난투극까지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공소가 이루어졌는데,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개인적인 혐의죠. 이동재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혐의인 강요미수, 이 취재욕에 앞서서 벌어진 강요미수, 이것만 있었지 한동훈과의 공모범죄라고 할 수 있는 공모관계, 이것은 기소 내용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수사팀 자체도 자인을 한 것이죠. 인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채널A 의혹, 한동훈 공범 적시 못하면서 검언 유착이라니. 검언 유착이면은 양쪽이 있어야죠. 검찰 쪽이 있어야 되고 언론 쪽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 쪽 이동재만 기소를 하고 기소하면서 그 상대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검찰 쪽 한동훈은 적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기소를 했고, 수사팀은 한동훈 비협조로 수사가 미안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애초 공모 사실 자체 없었다. 이제 검언 유착이 아니고 MBC의 권언, 권력과 언론 유착, 권력과 MBC의 권언 유착을 수사하라 이렇게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KBS도 오보를 내면서 권언 유착 의혹이 일어났었죠. 자, 중앙일보 그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의혹 수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 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면서 윤석열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켰죠. 자, 그렇게까지 해서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을 하고 수사를 직접 지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검사 6탄전에도 증거 못 찾아.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는 이 사건과 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채널A와 같은 언론사죠. 같은 언론사, 계열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가 주목이 되는데, 동아일보는 일단 회사 차원 개입은 없었다. 그리고 한동훈과 공모도 없다. 그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동아일보 신면입니다. 채널A 전 기자 공소장에 회사 차원 개입, 검찰과 공모 내용은 없어. 자, 회사 차원의 개입도 없고 검찰과 공모 내용도 없다. 기소장에. 채널A, 동아일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동재의 개인 일탈이다. 이 정도입니다. 검찰 수사 넉 달 만에 강요미수 혐의로만 기소를 했고,
채널A에서는 취재 사실을 알고 중단 지시를 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A는 일단 전 현직원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렇지만 부당한 공격, 흠집 내기에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공모 적시 못한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동재 전 기자는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정권 차원의 하명 수사가 있었고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 현 정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 정권을 향해서 꾸준히 비판을 해왔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부분이 공작 정치인데, 이것은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공작 정치가 드러난 그런 흔적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마지막 결론이 나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기획은 정권, 연출은 법무부 장관, 주연은 서울중앙지검장, 조연은 수사팀의 부장검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다른 주요 기사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단독 기사를 하나 보도록 했습니다. 일면 톱을 보시면은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 짓는 농지 있다. 자, 단독으로 사이드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지난 4월 달에 양산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죠. 사저를 짓겠다. 퇴임 후에 거처할 사저를 짓겠다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양산시 하북면, 그런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쓰고 농지까지 취득을 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 그 농지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경을 하지 않을 거면서 농지 일부를 매입을 했다. 그래서 위법성이 있다. 그것을 중앙일보 일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조국 백서 발행됐다. 이 기사도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비중 있게 다뤘고요. 전공의 의사들이 내일 파업을 합니다. 응급실 의사까지 다 동원이 돼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조간딱프를 마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에 등장한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노란색 마스크를 쓴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 3개를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오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유호정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이 붉은 체크통의 원피스를 입고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마스크를 쓰고 운동화를 입고 등장을 했죠. 이 논점은 둘입니다. 하나는 국회 본회의장 옷차림으로 그런 옷차림이 적절한가? 이겁니다. 17년 전에 유시민 당시 의원이 티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17년 만에 본회의장 옷차림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진에 대해서 정의당 의원인데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이 비난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을 폄하하고 막 조롱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호정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조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글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옷차림을 놓고 조롱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